오늘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뉴스는 겉으로 보면 미국 내부의 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보호무역 질서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글로벌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올린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산업 전략 강화, 통화 질서 변화, 기업 투자, 지형 이동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대규모 관세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히토류 같은 전략 산업에서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다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강화했고 탄소국 경조정제도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도입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 속에서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제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즉,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의 구조를 이미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그 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의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된다면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더 복잡한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보호무역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관세보다 기술 통제, 투자 제한, 안보 규제를 통해 무역을 통제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AI 반도체 제한, 첨단 기술 이전 제한은 관세가 아닌 안보 논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관세 판결이 곧 자유무역 복귀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보호무역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결제를 비달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는 원유 결제 통화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무역 질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 내부의 정책 일관성에 질문을 던집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세가 갑자기 등장하고 사라지는 환경은 기업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한국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 이상인 대표적인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글로벌 수요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당시 한국은 중국처럼 직접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교역 위축에 간접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을 받았습니다. 배터리는 미국 IRA 정책과 맞물려 투자 전략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호무역 완화로 이어진다면 한국에는 중기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 심리가 회복되면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다른 형태의 규제로 대체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은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관세보다 더 복잡한 기술 통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환율 변수도 중요합니다. 보호무역 완화 기대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관세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환율 효과가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호무역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출 대형주는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는 완화되지만 기술 통제가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 변수로 보호무역이 재강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번 판결은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완전한 글로벌화에서 부분적 블록화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유럽 중심 블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장기 구조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철회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대응 전략을 구축했고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뉴스보다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구간에서는 단편적인 뉴스보다 구조를 읽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단편적인 뉴스보다 구조를 읽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방향성을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뉴스에 반응하는 해설이 아니라 뉴스 뒤에 숨어있는 구조와 흐름을 분석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정책 변화와 한국 시장의 연결고리를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